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지나가자. 우리가 배웠던 자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맞는지, 요즘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는 코너이고요. 오늘은 23번째, 왜 자녀들은 화를 낼까?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증후군에 의해서 화를 낸다, 이런 주제인데요.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자기 통제력의 결핍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참는 법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가정교육만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이 자녀들이 분노하는 두 번째 피해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피해자 증후군이란 나는 과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자신들이 늘 피해자라고 여기고 조금만 일해도 억울해 합니다. 자기 주변에는 온통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렇게 불합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불공평한 일만 생기는 곳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자신은 늘 약자고 피해자입니다.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다 라는 명분이 성립되죠.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요, 아이는 왜 선생님은 나만 시켜요? 쟤는 왜 안 시켜요?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피해자 증후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 또 집에서, 예를 들면 큰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잘못이 확실하고 그걸 짚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이가 억울한 표정을 지면서 억울해, 왜 엄마는 왜 나만 맨날 혼내, 왜 누구누구 동생을 지칭합니다, 누구누구는 혼 안 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어느 집 할 것 없이 피해자 증후군에 걸려 있어서 다들 억울해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기고 1차 가해자로 부모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 약한 대상, 만만한 대상을 골라서 거기에 모든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피해자 증후군은 과도한 아이 중심 교육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과도한 아이 중심 심리학에서는 자녀들도 부모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가르쳤고 자녀들의 감정 표현에 대한 허용치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의 수용은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을 측정하는 수단입니다. 감정은 어느 때라도 수용되는 거 맞습니다만 감정의 수용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는데 과도한 아이중심 교육에서는 감정의 수용에만 치우치는 바람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마음껏 화내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게다가 수많은 육아서는 자녀의 감정을 받아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부모는 나쁜 부모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오만방자하게 구는 아이들도 웃으면서 바라봐 줘야 했었죠. 그 때문에 부모가 화를 내야 될 자리에도 화를 못 내는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피해자 증후군으로 인해서 억울해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 내가 맡은 업무가 A인데 B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나 결근으로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업무가 궐이 나죠. 자, 그럴 때 이 B에 관한 업무를 옆에 있는 나보고 하라고 하면 그게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적어도 나는 내가 하는 일만큼은 어떤 오점도 남기지 않을 것인데 B라는 업무로 인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그걸로 인해서 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화딱지가 난다는 거죠. 이 동료애라든지 배려와 봉사라는 개념은 털끝만침도 없습니다. 물론 누구든 자기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자기도 누구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서 급여를 받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도 좋은 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피해자 증후군의 노예가 되면 그런 조직 자체가 짜증이 납니다. 이 불합리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인식돼서 그런 조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상부상조의 개념이나 이 품앗이의 개념 같은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이트의 구조 모델에서는 원초아인 이드의 욕망은 어린 아이들의 특성과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들입니다. 그 욕구를 알아주고 채워줄 때 행복을 느끼는데요. 그렇다고 그것만 추구하면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고가 필요한데 에고는 이드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기능을 합니다. 거기에 슈퍼에고까지 초자아까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의미와 가치까지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 원초적 본능 이드가 마음껏 허용되는 시기는 영아기 뿐입니다. 유아만 되어도 이 자아와 초자아의 통제 범위 안에 있으면서 자기 감정을 적절히 조율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은 통제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풍조 속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어딜 가서도 폭군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그 부당하다고 억울해하고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들이 분노할 이유 두 번째, 피해자 증후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이들이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